반갑습니다. 북만남 태림입니다. 2019년이 시작되었어요. 그죠? 2019년이 시작되고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2018년 마지막 날 밤에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쇼 코비의 책을 가지고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2019년에 우리 인생에 발자국을 남기는 한 해를 살자라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었는데 그렇게 잘 살고 계신가요? 그렇게 시작하기가 쉽진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책은 절제의 성공학,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미즈노 남보쿠가 지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이 지은이는 이 책을 3번 읽고 책을 평가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께가 되게 얇아요. 가격도 인터넷 서점을 이용해서 사면 10,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책인데 책이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3번 정말 한 번은 너무 빠르게 읽었고요. 2번은 정말 꼼꼼히 씹으면서 2번을 더 읽고 여러분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명을 믿으세요? 태어난 날, 태어난 시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걸 믿으시나요? 저는 사실 그런 운명을 믿지는 않습니다만 운명은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절제인 것 같아요. 절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날, 좋은 시,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만약 운명이 있다면 좋은 운명을 타고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절제한다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즈노 남보쿠의 생애를 살짝 보면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요. 일본의 대사상가이자 운명학자인 미즈노 남보쿠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를 하던 작은아버지 밑에서 키워졌습니다. 10살 때부터 술, 도박을 일삼았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 18세가 되던 해 유흥비를 위해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남보쿠는 밖에서 보았던 사람들과 감옥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관상가를 찾아가 봤대요. 자신의 관상은 어떤지. 그랬더니 관상가가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이다. 이 길로 속히 절에 들어가서 출가를 청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남보쿠는 절에 갔어요. 절에 갔더니 주지 스님이 남보쿠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스님이 되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만 가지고 식사를 하고 돌아오면 1년 뒤에 받아줄게요 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보쿠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일하면서 보리와 흰 콩을 먹고 술을 끊고 1년을 살았답니다.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출가를 위해서 절을 향하던 남보쿠는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를 찾아갔대요. 근데 그 관상가가 깜짝 놀랐던 거죠. 상이 완전 바뀌었다. 완전히 상이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생명을 구한 일은 없고 스님의 말씀에 따라 보리와 흰콩을 먹고 1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식사를 절제해서 큰 음덕을 쌓았다. 그것이 당신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남보쿠는 출가가 아니라 이제 관상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3년 동안 사람의 얼굴 모양을 머리를 만지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사람의 얼굴 모양을 그 다음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사람의 벗은 모습을 그리고 3년은 화장터의 인부로 나가서 죽은 사람의 골격과 상을 연구했대요. 그렇게 3년 총 9년을 공부한 거죠. 이렇게 9년간의 수업을 마친 후에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큰 부도 쌓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하는 글에 보면 한 3번을 읽고 이 책을 3번 읽고 평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3번을 읽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의 내용들을 보면 아주 짧은 글들이 모여서 있는 책이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렇게 글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는 혼신을 다해 한 길을 가라. 혼신을 다해 한 길을 가라. 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시오? 항상 시작은 좋은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지지부진하여 끝내 성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을성이 없으니 못 이룬다. 성공을 못 이룬다는 거죠. 결국에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마칩니다. 혼신을 다해서 한 길을 가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한 길을 가라. 큰 뜻을 이루기 전엔 시련이 온다. 당신은 절제함으로써 더욱 큰 꿈을 이룰 것이요. 큰 뜻을 이루기 전에 하늘로부터 시련이 내려질 수 있소. 하늘이 시련을 내리는 이유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을 더욱 단단하게 하려 함이다. 대인은 어떤 시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길로 정진해서 결국에는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라면, 소인은 아주 작은 시련에도 운명을 탓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이렇게 더욱더 공공함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진정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런 노력이 하늘에 닿으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늘에 닿을 만큼의 노력을 한다면 성공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이 성공이다. 돈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로 간다. 아주 작은 돈일지라도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면, 재물이 오래가는 사람은 다 재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이 소중히 아끼는 사람에게 흘러가듯이 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줄어야 다시 찬다. 달이 가득 차가 보름달이 되면 다시 달이 기울듯이 세상의 이치가 줄어야 다시 차고 가득 차면 다시 줄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줄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눔인 것 같아요. 가득 차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면 그 부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누어 본 사람만이 그 나누는 기쁨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해요. 나누면 돌아온다. 나누면 돌아온다. 부는 가난이 모여서 된다. 부자가 가난함을 알면 재물의 시작과 끝을 다 아는 사람이므로 망하는 일이 없다. 검소와 인색은 다르다. 그렇다고 인색한 것이 검소한 것은 아닌 거거든요. 자신이 검소하고 절약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힘들게 하는 것은 인색이라고 남복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를 그림자처럼 아껴라. 자신의 밑에 사람을 자신의 그림자처럼 아낀다면 정말 진정한 주인일 수 있겠죠. 자신은 험한 일, 싫은 일 하기 싫으면서 자기 밑에 사람에게 그런 일을 시킨다면 그림자가 뭐예요? 그 빛이 비쳐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하를 그림자처럼 아껴라 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자신처럼 아껴라 라는 말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성공 운명이 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침형 인간이 되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남복훈은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해의 기운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해가 뜬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완전하게 돌아가지 못한다. 해가 솟을 때의 기운이 성공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 기운을 받아야 온몸의 기가 제대로 돌아간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삼가는 것이 성공이다. 자연은 생명 공동체다. 항상 가난한 이유, 왜 그 사람이 항상 가난할까라고 하면 남복훈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만물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했을지 몰라도 세상 만물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은 정성에 따른다. 운은 누구에게나 있다. 검소함은 자신을 빛나게 한다. 가난을 다 채우면 복이 온다. 여기서
음식 말고 성공을 즐겨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제로 가장 쉬운 절제가 뭐가 있냐면 남복훈은 음식 절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죽을 상이었다가 흰 콩과 보리만 먹고 1년을 뱉어서 이제 관상이 바뀌었다는 말을 남복훈은 믿은 거죠. 그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남북한 사람이었는데 흰 콩과 보리를 먹으면 힘과 기운이 없을 거 아니에요. 힘과 기운이 없으니까 조금 온순하게 1년을 살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상이 바뀌었다는 건데 음식 말고 성공을 즐겨라. 그래서 이 세상에 즐거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지만 먹는 즐거움은 그냥 하나 즐거움일 뿐인데 먹는 것에만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즐기기 전에 먼저 성공을 즐겨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성공한 다음에 음식을 즐겨도 늦지 않다. 요즘 테레비나 뭐 이런 유튜브에 보면 먹방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테레비도 계속 먹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쁘다라기보다는 그것만을 즐기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그런 것을 먼저 절제하고 밤에 먹는 거 당연히 먹고 싶죠. 밤늦게까지 있다 보면 무언가가 먹고 싶고 무언가를 먹고 자게 되면 속이 부대끼고 우리의 온 몸이 푹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복군은 아까 태양이 뜨는 그 기운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음식을 절제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북군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먹은 것은 똥으로 나온다. 입이나 항문이나 같은 구멍이다. 입으로 한번 들어간 음식을 토하더라도 항문에서 나온 똥과 같이 구린내가 난다. 과식하고 싶으면 밥을 그대로 변소에 버리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식을 절제해봐라 라는 겁니다. 대붕이 될 것인가 참새가 될 것인가. 대붕은 동양에서 말하는 큰 새인데요. 환상 속에 있는 큰 새입니다. 장자가 많이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대붕이 될 수도 있는 존재고 참새가 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 같은 것을 먼저 절제한다면 우리는 대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가 궁금하다면 먼저 음식을 절제해봐라. 식사를 절제하고 매일 엄격하게 실행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음식조차도 먹는 것조차도 절제 못한다면 그렇게 쉽게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조건 적게만 먹으면 되느냐? 규칙적이지 않게. 그건 아니고요. 규칙적인 식사를 먹으라는 거거든요.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라. 규칙적으로 적은 음식을 먹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금은 보화보다도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금은 보화보다도 소중하다. 폭식은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의 기본이다. 아까 가득 차면 기운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가득 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거든요. 그 베푸는 것이 기부고요. 그래서 좋은 운명을 만드는 소식.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고 평생의 기름이 음식에서 시작된다.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 먹을 양식을 아껴서 베풀어야 참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배불리 먹고 남는 음식을 베푸는 것은 덕을 쌓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고 나서 남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을 아껴서 베푼다라는 겁니다. 음식 절제가 효도된다. 효의 길이다.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가득한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절제하면 망하지 않는다. 상가는 사람이 귀하다. 여기서 육식은 마음을 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면 기운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면 기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배가 고프다라고 남복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보면 음식을 많이 찾거든요. 뭔가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입에 무언가를 가져다 넣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배고프다라고 남복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식을 하시거나 이제 폭식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외로운 건 아닌가? 나의 마음이 허한 건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먹는 음식들, 내가 과도하게 음식, 술, 디저트 이런 것들에게 절제하지 못하고 폭식하거나 집착하거나 그러고 있진 않은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천국의 길임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검소한 생활을 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생명에 대해서도 맛있게 먹는 것이 보약이다.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 과식으로 생기는 병이다.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은 무병의 관상을 하고 있더라도 병을 얻게 된다. 그래서 작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어라. 술을 절제해라. 그리고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진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여 그것이 천지에 차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집니다. 절제를 물려주어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절제를 물려줄 수 있는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물을 소중하게 절제해라. 자녀의 운명도 부모가 하기 나름이다. 역시 절제를 가르친다면 아이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은 날마다 새롭게 변한다. 날마다 새롭게 변한다. 하루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자는 얘기고 수신에 대한 이야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신, 나의 몸을 바르게 닦는 것이 가장 먼저 일이겠죠. 그죠?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에는 스스로의 모습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이 의식하는 모든 속모양까지도 다른 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음식을 절제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찍 일어나게 하고 가진 것을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자신이 먹을 것을 아끼고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베품. 내가 가진 것을 아끼고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면 부자가 거룩한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가득 차기 전에 가득 차서 남아서 남을 주는 게 아니라 가득 차기 전에 나에게 소중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가득 차기 전에 나에게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운명을 믿으시든 운명을 믿지 않으시든 우리 삶에 있어서 절제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음식을 먹는 것, 술을 마시는 것, 커피를 마시는 것 2019년에는 자신의 삶에서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북만남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하신 거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이 내용이 좋아서 다른 분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는 건 제가 이 방송을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만남 태림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